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양자 회담에서 만난 이탈리아 총리는 9살 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열광적인 K-팝 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또 한 번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 안보리 의장석에 앉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15차 안보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회의의 잠정 의제는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AI와 국제평화 안보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양면성을 짚으며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앞에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와 폴란드 정상과 만나서는 문화와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9살 딸이 한국 K-팝과 전통 의상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방한 때 특별한 한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과 계약한 K2 전차가 약속대로 납품되고 있다는 나보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는 한국산 무기가 장점이 크다며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과 투자 유치 행사를 끝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가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에 이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이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토의를 주재하기 직전 이재명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핵심은 4,100억 달러, 580조 원 정도인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규모입니다. 미국이 투자를 요구하는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 보유액의 80%가 넘습니다. 일본처럼 현금으로 내면 당장 외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대출과 보증 형태의 투자를 묶어 3,500억 달러를 채우겠다는 뜻을 김정관 산업부 장관, 요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등을 통해 여러 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베선트 장관이 일정 부분 화답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베선트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고 특히 조선 분야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무역 분야 협상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현금을 투자하라는 미국과 대출이나 보증 방식이 아니면 곤란하다는 우리나라의 줄다리기에 이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면서 관세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JTBC 유선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서 우리 정상 최초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의사봉 잡았는데, 영상부터 잠깐 보시죠. 평화와 안보 유지, AI와 국제평화 안보입니다.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통령님, 총리님, 고위급 대표들을 환영합니다. 안보리는 이제 두 번째 의제를 심의하겠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님의 브리핑을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AI에 관한 협력을 도모하는 회의를 주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수와 벤지오 몬트리올 대학 교수님의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그리고 거버넌스의 최전선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흥미로운 논의를 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벤지오 교수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발언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에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는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온 유엔의 빛나는 역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침마다 일하다 보니까 이 영상 찾아봤죠. 네.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찢었다. 찢었다. 네. 찢으셨다. 찢으셨다. 요즘에 유행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MG가 그 표현 참 잘 쓰던데 그게 왜 멋있다 잘했다 그런 뜻이죠? 네. 완벽한 성과라는. 그러니까 왜 그런 뜻이냐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네. 네. 그건 따로 알아보기로 하고. 저도 몇 가지 생각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했던 대로 파기환송 후에 고법 유죄 선고하고 대선 직전형을 확정했으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없는 거예요. 대선 직전에.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당시에 김문수든 한덕수든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대통령이 저 유엔 의사봉을 들고 있었을 거다 생각하니까 괴롭다. 네. 그리고 이 청문회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고 한 거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윤석열 석방했겠죠. 김건희는 감옥에 안 갔겠고. 왜냐하면 특검이 발족했을 리가 없으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가 활개치는 세상에서 저는 비유가 아니라 매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버텨야 했을 것이고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우울증에 빠졌겠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또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했던 난관들을 다 해치고 결국은 저 양반을 저 자리까지 보내는구나 네. 싶어가지고 저는 그때가 생각나서 야, 다 같이 버티고 다 같이 싸워주고 결국 같이 이겨내는 사람들이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끼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그 생각을 했어요. 뭉클하셨겠어요.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보다가 저 자리까지 갔구나. 두 번째 든 생각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유엔 80주년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유엔 연설했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안 챙겨봤죠. 아니 봤습니다. 봤어요? 네. 네. 그러면 좀 이따 물어볼게요. 네. 1시간 떠드는데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보라고 봤죠. 네. 1시간을? 네. 저도 다 보긴 했는데 실제 내용은 몇 줄 안 돼요. 자기가 취임 7달 만에 7개의 전쟁을 끝낸 사람인데 유엔 니네는 그 사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말만 했지. 노벨상은 내가 받아야 돼. 진짜 그런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후변화는 사기야. 그리고 너희들처럼 이민자를 대우하면 자기처럼 이민자를 쫓아내지 않으면 니네는 다 지옥에 갈 거야. 이걸 정말로 말로 했어요. 자, 잠깐 봅시다. In a period of just 7 months, I have ended 7 unendable wars. I didn't think of it at the time because I was too busy working to save millions of lives. That is the saving and stopping of these wars. But later I realized that the United Nations wasn't there for us. What is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ost part, at least for now, all they seem to do is write a really strongly worded letter and then never follow that letter up. It's empty words, and empty words don't solve war. Everyone says that I should get the Nobel Peace Prize for each one of these achievements. This climate change,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in my opinion. The carbon footprint is a hoax made up by people with evil intentions. Your countries are going to hell. 132개국 니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내가 다 했어. 너희들은 지옥에 갈 거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계 정상들입니다. 저런 품격, 저런 지성, 저런 태도, 저런 세계관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 생각대로 운영되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일 수가 있어요.
군대가 힘이 세다고 해서 화폐가 힘이 세다고 선진국이 됩니까? 저런 가치를 표방하는 나라를 우리가 닮아야 할 선진 모델을 삼을 수 있습니까? 저런 생각과 태도는 전 세계의 어떤 기준으로도 쌈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연설입니다, 저게. 반면에 우리 대통령이 한 연설 짧게 한번 봅시다.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없이 맞서온 유엔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엔하고 그 국제사회의 일원인 우리를 함께 띄우잖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나 있을 수 있는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유럽 같은 나라도 극우가 바로 한단 말이죠.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대한민국을 보라.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력의 교본이 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인데 사실이란 말이죠. 친위 구테타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극복해낸 사례가 세계사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끼리 자화자찬이 아니고 내란 이후 한국에 대해 얘기할 때 세계 언론에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그 민주주의 회복력을 얘기하는 순간 저 박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세계 언론이 다 계속 하던 얘기거든요. 저렇게 회복하네 한국은. 실시간으로 다 봤거든요. 자기들도. 네. 아니 K-팝, K-드라마 그런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터졌는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희한하고 이상하고 왜 그러지? 근데 그걸 생중계로 봤어. 계엄 선포하고 막 국회 국민들이 달려가고 그 군인들이 또 막 군인들을 막고 막 자기들 다 봤거든요. 근데 그걸 총을 안 쏘고 계엄은 무조건 자동으로 총으로 연결되거든요. 총격으로 연결되고 사람이 죽고 총을 안 쏘고 의사봉으로 해제를 했네? 그리고 그 내란 수계를 국회가 소추하고 그리고 시스템이 체포하고 그리고 탄핵시키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총 한 방 안 쏘고 정권 교체가 됐네? 민주주의 회복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계엄이 터지면 탱크가 가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박수 친 것이고 회복력이라고 말한 것이고 그런 다른 나라가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서 모범이 되는 게 사례가 되는 게 그게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이다 라는 생각을 또 동시에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 이야기 좀 더 하면 오늘 귀국하죠?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월가의 한국경제설명회 투자 서밋 행사를 마지막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때 월가의 거물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하고요. 이 행사를 끝으로 우리 시각 오늘 새벽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첫날 도착해가지고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블랙록 의장 만나서 거액의 투자 유치했다는 뉴스 나왔었는데 이건 잠시 후에 함께 했던 AI 위원장 차주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 행사도 결국은 이제 경제 행사였어요. 예. 어제
서밋 가기 전에 뉴욕 증시에 가서 타정 행사했거든요. 이거 영상 있습니까? 땡땡땡땡땡땡땡. 그 영상도 KTV 가면 풀로 있는데 제가 쭉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만요. 여러 사람하고 저 자리에 왔던 누군지 모르겠는데 등만 나와가지고 네. 아마도 중시 관련된 관계자겠죠, 주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뭘 그렇게 재밌게 서로 어깨를 치면서 얘기하는지 궁금해 죽겠던데 나는 그런 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상대 그 미국의 정치 관계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뭘 이렇게 깔깔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저런 땡땡땡땡 말고 저는 그런 걸 중계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이 월가에 가서 우리나라에 투자 좀 해다오 네. 하는 일종 국가 IR이죠. 행사를 했는데 그 인사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모건 스탠리.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런 거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편입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준비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역시 이제 요괴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문제도 저희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해결 또 해소할 생각입니다. 지금 외국환 거래 시장도 지금 시간 제한이 꽤 있는데 그 시간 제한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은 실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 정책으로 이런 금융자산 시장으로 국민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뭐 세제든 금융 정책을 다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등 이 부분 담당자들 일부러 다 같이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분명히 한국 시장 좋아질 건데 여러분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많이 좀 사놔야 이 시장이 개선되에 따른 이익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누릴 텐데 너무 빨리 들어오실까 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모건 스탠리 왜 얘기했냐면은 모건 스탠리 지수에 네. 우리가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농담으로 저기 있는 사람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예. 네. 다 아는 얘기인데 빵 터지는 농담인 거죠. 우리 대통령이 저기 가가지고 저 행사한 건 처음인데 한국에 투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내가 미국 가서도 이렇게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빨리 주식으로 오시라고. 자, 요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가서 했던 행사들 좀 체계적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짚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해보죠. 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새벽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네. 한국 정상이 유엔 회의장 의장석에 앉아서 토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허. 안보리 의장국은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주제는 AI와 국제 평화 안보였고 먼저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발언을 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며 AI는 새끼 호랑이라는 유명한 말을 인용해서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캐대헌의 더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진단했고요.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재무장관 만난 얘기도 마저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관세 협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이 지금 재무장관 만나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예. 저쪽의 이 협상 책임자인 베센트 재무장관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논의됐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쟁점인 이 3,500억 달러 투자 용처 문제와 관련해서 네.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 시장 및 인프라 등은 일본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네. 이에 베센트 장관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 원론적인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경청했고 내부에서도 논의하겠다. 네,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만 같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정책실장이 뭐 기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기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형환 기자가 또 부연 설명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야 그게 우리의 그 3,500억 달러 투자의 어떤 필요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통화 스와프가 뭐 될진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일 간에는 체결돼 있거든요. 예, 그게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 외환 보유고의 규모도 다르지만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느냐 여부도 지금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예, 그래서 그게 좀 글쎄요. 근데 뭐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거의 뭐 쉽지는 않다고 그러던데. 예. 이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나라가 몇 곳 안 돼서 안 되지. 네, 예. 달러가 이제 막 나갈 수 있는 문제여서 예. 미국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화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을 봤을 때는 좀 쉽지가 않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진단들도 나오고 있는데 또 모르죠. 뭐 트럼프는 워낙에 예상 밖의 인물이니까 어떻게 또 될진 모르겠습니다. 그 최근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협상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탄핵됐을 것이다라고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정보는 없지만 미국에서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요. 어떤 짐작이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한국에서 상당히 어려운 어떤 지금 협상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죠. 네. 지금 이 3,500억 불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원화가 1,400원을 돌파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 계신 분들, 한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해요. 맞아요. 지금 환율도 많이 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저 정리하죠. 오늘 그 김민석 총리의 그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인가요? 네. 그 내용이 이제 보도가 돼서 그렇습니다. 또 총리실에서 또 약간 취지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이 블룸버그 인터뷰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김민석 총리는 이 인터뷰에서 이 미국의 투자 요구 규모는 이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70% 수준이라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큰 충격이 된다. 우리나라에 큰 충격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뭐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이 미국 투자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가 된 것은 아니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장이 이제 좀 해석을 나왔어요.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미국 협박하냐라는 반응이 좀 협박을 하면 안 됩니까? 뭐 미국을 미국도 맨날 우리 협박하는데 좀 협박하면 안 됩니까? 그러게요.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 어지간히 깡패같이 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의 국무총리가 이 정도 독립적인 어떤 발언을 하면은 사실은 되게 애국심으로 좀 보수라는 사람들이 더더욱 가슴이 좀 웅장해진다거나 그래야 되지. 그걸 가지고 뭐 미국 협박하냐고. 미국 협박 이재석 앵커님 말씀대로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뭐 협박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입장을 냈는데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 상황인 것을 설명했을 뿐이고 조지아 사태 관련한 설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대미 투자 유보 뭐 이렇게 명확하게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이 총리의 이 발언이 조지아 사태를 불거지게 한 그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3,500억 불 그 부분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총리가 말한 것처럼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과잉 해석이다. 그거는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총리가 언급한 것은 조지아 사태 같은 게 다시 재발하면 도대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지금 현지 가서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하는 일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 그런 차원의 얘기다라고 총리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죠. 조지아 사태가 터졌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든 총리든 이 정도 얘기도 못 합니까? 뭐 미국이 무슨 뭐 우리가 식민지예요? 잘 말했어요. 잘 말했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잘 말했어. 일본은 뭐 직전 총리가 심지어 트럼프를 향해서 직격을 하기도 했어요. 네. 아니 우리 한 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우리의 피해자인데. 그렇다 무슨 막 강도 높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럼요. 의미 있는 진전이 안 된다 이 정도 얘기도 못 합니까? 그러니까 뭐 총리가 뭐 죽여버린다고 얘기하는 뭘 협박을 했다는 건지. 뭘 대단한 얘기 했다고. 자, 미국과 관련된 소식을 지금 정상근 기자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는데